될 수 있으면 전직들이 안 나서야 좋은데 불가피하게 나섰고요. 현장에서는 많은 뜻들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과정 중에 과정을 좀 보고 드리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이 돌아오면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가 나오지만 늘 속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금 살아생전에 있다라면 오늘의 우리를 보고 여보시오, 당신들 노동자끼리도 뭉치지 못하면서 어째 진보 정치라 이야기할 수 있겠노?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방식으로 늘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늘 때가 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반성으로부터 오늘의 자리를 맡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표자들 간부들이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민주당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문제들을 되뇌이는 이야기를 야사를 이야기한다라면 결국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요식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노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 그 다음은 뭐 짧긴데 라는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싶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주도 세력입니다. 또한 맘만 먹으면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가슴을 뛰게 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오늘 조금은 더 깊게 밝혀내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선출은 걸출한 메시아를 뽑자는 그런 요식 행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 생태, 통일, 평화, 고용,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청년, 여성, 이주 등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결된 전 부분에서 가장 계급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진보 정당들의 비전을 통크게 모아내는 진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승자독식 양당 구조에 파열구를 내고 이제야말로 나쁜 놈, 덜 나쁜 놈을 뽑는 그 선거의 악순환을 이제 끌어내자. 그래서 늘 견제도 하고 우리 거 집권까지 가는 그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대선 투쟁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에 투표하는 시대를 민주노총은 당당하게 열어갈 번외찬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결정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도 현장에서부터 노력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사실 촛불 정부가 조금만 했으면 사실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질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공약도 만만치 않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파기하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배내리고 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조직노동자의 대표를 이렇게 겁박하고 탄압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이곳 14층에서 15층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피가 마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득권과의 맞설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요즘 대선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난장판이죠. 뭐 진흙탕 싸움이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부의 경선이가 됐던 양당 간에 또 다른 보수 정당들끼리 진흙탕 싸움들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전을 노동자 입으로 이제 꺼내지 않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고 인간을 존중되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바람들이 왜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굳어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입신양명을 가는 사람들의 변들은 한결같습니다. 이러다가 거악 세력한테도 정권을 넘겨주면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자 진보 민중들이 집권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고 가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는 하소연만 하고 체념을 키워가는 역사의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파구를 우리 스스로 뚫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커가고 있다는 결과가 1511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11명이 15,000명을 넘어 150만, 그리고 기어이 집권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눈덩이처럼 굴러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최상의 선거 전략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벌 기득권과 한편이 되어 민주노총을, 노동자 민중을 갈라쳐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면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던 그동안의 역사들을 이제 겸허하게 성찰하고 있고, 노동의 중원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절대 다수의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노동자 민중의 중원으로 들어가는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줄 것을 저는 민주노총 지도부한테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이후에 요청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호소가, 오늘의 우리의 다짐이 현장의 체념을 떨쳐내고 반드시 진보 정치에 대한, 그리고 민중경선을 통한 희망의 나래들이 커가는 날들을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 노동자는 늘 그것을 가능케 하고 민주노총은 그 선봉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민주노총 비상대 지휘위원장을 하면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은 전직으로서 이런 기자회견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전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주권 유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3년,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과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된든 현 사회의 극심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구조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공약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후보들의 발언 과정에서는
정말 빛나는 그리고 그런 공약들이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 그 지금 사회적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노동정치는 단순히 민주노총만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전체 국민 중에 노동자가 2,500만 명입니다. 노동정치는 민중의 정치고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전체 전국민적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정치, 진보정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표방하는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단순히 민주노총 130만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과연 보십시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둘째치고라도 민주당이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노동자에게 권력을 줍니까?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배제하고 고립하고 이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백 가지 내린 탄압의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진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진보정치의 길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외국의 진보정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의 노동과 진보정치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을 지나서 그리고 국가보험법이 스슬프렇게 살아있는 이 땅에서 노동과 진보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 지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 그리고 민주노총이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정치 세력화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 어려운 조건을 뚫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때 참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발기한 3명의 경우에 어디 조직에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저희들 취지문을 배포를 하고 자발적인 연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의 길로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힘들지만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품에 안긴 전직위원장 포함한 간부들을 규탄한다라는 그 민심들을 이번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함께하고 그래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의 꽃 머지않아 활짝 피리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참사하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분열의 측면보다는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동의 실천과 공동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머지않아 이 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진보정치는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힘있게 국민의 지지를 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저희들 발기한 사람 포함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